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알파입니다. 자, 어제 이제 시장에서 사실 좀 저는 중요하게 좀 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금리 경로에 대해서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에 회의적이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별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어제 보시면 비트코인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자, 이건 어제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어제 한 2% 정도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니고 그다음에 코인베이스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스트래티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제일 먼저 좀 반응을 좀 했고, 근데 사실 이 비트코인은 한 2% 정도 빠졌지만 이외에 다른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코인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많이 좀 힘들었던, 그러니까 보고 있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 이제 여기에서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도 보면은 연은에서 그러니까 애틀란타나 뭐 뿐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간을 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발언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발언을 한 다음에 시장에 가다가 훅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연준 위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아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그 사람만의 얘기일 뿐이고 아직 전체적으로 뭐 결정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시장을 달래줍니다. 그럼 시장이 또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보통 하는데 예전에도 금리 인하를 하거나 금리 인상을 할 때 특히 금리 인상을 할 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때 쭉 가다가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 그러면 팍 빠져요. 그러면은 연은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아니다고 그 말 아니라고 하면은 다시 시장이 여기에서 이제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가다가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누가 나와가지고 또 금리 인상 됐다 그러면 바로 말합니다. 그럼 또 빠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아 아니라고 막 말합니다. 또 누가 나와가지고 말을 해요. 이 금리 인상할 때 됐다. 그런데 그때는 시장이 별 반응이 없습니다. 한 두세 번 이런 얘기하면 이제 반응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고 나면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연은 총재가 계속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금리 인하 회의적이다라는 말 하는 게 아마 이 사람이 먼저 이제 말을 해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반응이 있나 없나를 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제 시장에 반응이 없었어요. 이렇게 코인만 좀 반응이 있었고요. 코인 외에 일반적인 시장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뭐, 스탠더드 푸어스 500 같은 경우에도 0.44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7까지 올랐고요.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러다가 잘못하면은 연준 위원들의 한두 번 더 해보고, 뭐야, 이거, 사람들 반응이 없네? 안 되겠다. 너무 이 사람들이 여기 그 시장에 너무 이제 과열되어 있다 하면은 금리 인하를 올해는 두 번 더 한다 그랬잖아요. 금리 인하 두 번 더 한다 그랬는데, 금리 인하를 혹시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금리 인하를 만약에 안 하게 돼서 이 말대로 만약 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사셨던 분들도 뭐 지금까지 너무 올라와서 못 샀던 종목들이나 그다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말들을 했을 때 혹시 시장 영향이 있거나 또는 진짜로 금리 인하를 안 해버리거나 그래서 시장이 출렁했을 때는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그렇다면은 시장이 뭐 하락하든 상승하든 그것보다는 다음 달, 이제 이번 달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까지 되고 그 다음 달에 과연 누가 대장주가 될까? 그럼 이번 달에 대장주 누구였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를 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오늘 좀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그랬으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빠질 때 이럴 때 대장주가 보입니다. 이럴 때 진짜 누가 대장이고 누가 진짜 백인지가 보여요. 하락했을 때. 원래 위기일 때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위기였어야지 이제 이런 게 나타난 건데 없기 때문에 그냥 누가 제일 많이 올랐는지 그러면 이게 과연 맞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같이 그냥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종목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좀 올라가지고 또 이제 다른 종목들을 또 여러분들 말씀드리기가 다들 너무 올라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양적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지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아이온큐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SMR은 좀 오늘 떨어졌는데 다른 종목들은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 약간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지만 뉴스케일 대신에 이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아서 이게 올랐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요즘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셨지만 그래도 약 한 4.9, 한 5%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뭐 AI는 당연하고 엔비디아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 이 세 가지가 지금 가장 먼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트럼프가 한다고 했던 거고요. AI 다음에는 결국 이걸 토대로 양자 컴퓨터까지 가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돌려면 원자로 전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이 가는 거고. 그걸 이제 언제부터 얘기를 했냐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든 세트, AI 세트, 이 AI를 세트로 만들어서 이제 각 나라에 팔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럼 이걸 언제부터 말을 했냐. 이제 여기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백악관에 나온 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AI 기술을 수주를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AI를 예전에 대우가 했던 방식처럼 이게 통으로 전부 다 갖다 팔아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AI 수출 패키지인데, 이 패키지 안에는 하드웨어, 뭐 데이터 시스템, 하드웨어는 당연히 이제 그게 들어가죠. 엔비디아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구글 포함해서 데이터 시스템에는 팔런티어 갖다 파는 거죠. AI 모델, 팔런티어랑 뭐 구글 등등등. 사이버 보안. 이번에 사이버 보안은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 농업, 운송 여기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마 알게 되었겠죠. 아,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전력이 들어가야 된다. 원자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원자력을 더 먼저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국에 이제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AI 백날 해도 어차피 이게 또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국방 및 번영 미래를 형성할 기본 기술이고 AI 등등등. 그래서 이걸 벌써 7월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결실을 맺은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초특급 의전으로 환대를 당했다. 영국에서 283조 원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나 일본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지금 여기에다 좀 갖다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한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영국은 저렇게 잘해주는 거지?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가 영국의 이 기사, 자기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거 있잖아요. 그거 받고, 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꿈이 바로 그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그거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뭐 300억 달러, 2,500억 파운드 등등등 엄청난 이제 연구 개발 그리고 투자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다면은 과연 앞으로 대장 이번 달에 이제 되고, 자, 사실 월 말에는 좀 시장이 한 번씩 하락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사가지고 다음 달 좀 대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물론 장기로 가져갈 분들이야 뭐 쭉 가져가면 되지만, 다음 달 뭐 하지, 이번 달 뭐 사지, 뭐 월급 받고 남은 거 뭐 사지,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막 그렇게 정보를 찾아본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계속 좋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잠시 제가 이제 한번 보고 싶은, 원래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보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한번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월봉을 보통 봅니다. 이번 달에 누가 제일 셌고 누가 제일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한데,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거 보시면 4월 달이죠. S&P 500입니다. 4월 달에 한번 이제 이렇게 쭉 한번 빠졌습니다. 이때가 아마 이제 그 중국이랑 막 이제 뭐 반도체, 그다음 AI 뭐 이거 가지고 뭐 좀 이렇게 시끄러웠던 이제 그때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4월 달이잖아요. 이게 4월 달인데 이 4월 달에 가장 셌던, 그러니까 이때 가장 강했던 종목이 보통 이 눌림목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때 대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4월 달에 과연 누가 제일 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장이 됐었는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빠질 때는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빠질 때가 진짜 좋은 기회예요. 누가 제일 대장이 될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구글부터 보시면요. 구글 여기가 지금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양봉. 여기는 이제 플러스 2%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밑거래 올려가지고 올렸겠죠. 그러고 가서 쭉 올라갔습니다. 보이시죠? 뭐 월봉으로 해도 지금 현재 이번 달에만 거의 한 18% 올랐고요. 160달러부터 갔으니까 그래도 한 50% 정도는 올라갔다. 50%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구글. 하지만 이것도 좀 한 내려와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올라갔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4월 달에 여기는 또 아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각수렴 패턴 만들다가 한 방에 올렸죠. 여기 30%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당연히 여기는 아예 이때 거의 하락한 게 없습니다. 플러스 0.5%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는요, 어떤 분이 물어보신 것 같은데, 엔비디아를 뭐 팔아야 되냐,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 근데 시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엔비디아는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시장 주도주고요. 1등주고요. 엔비디아가 꺾인다는 건 시장이 꺾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꺾인다는 건 이제 그때면 다른 종목들도 다 꺾인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안 좋을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굳이 엔비디아를 팔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렇다면 더욱더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자 보시면은 4월달에 여기도 플러스 14% 브로드컴 엄청나게 올려놨죠. 결국에 AI 반도체, 그 다음 장비, AI 관련된 네트워킹, AI 관련된 뭐 팩토리 등등 전부 다 이쪽으로 좀 네트워킹까지 다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오라클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걸 보여서 오라클 4월달에 여기서 양봉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틱톡을 한번 그때까지는 오라클 들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 되지 않을까. 틱톡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거의 넘어갔다고 하죠. 그렇다면 오라클의 큰 수혜가 될 수 있어서 오라클은 아직도 좀 호재감이 남아있다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는 AMD입니다. 물론 AMD도 올라갔지만 여기 보시면 AMD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여기는 음봉이죠. 여기는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한 5%? 뭐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 올렸지만.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봤던 종목들은 다 양봉으로 해서 다 올려놨는데 여기 음봉이죠. 그런 음봉 같은 경우에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여기 전고점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AMD 오르긴 했지만 약하죠. 힘이. 보통 이렇게 빠졌을 때 시장이 하락했을 때 셌던 종목들이 시장이 반등 줄 때 가장 먼저 세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란티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4월 이거 이때 뭐 40% 올랐네요. 뭐 그리고 나서도 쭉 올라가죠. 팔런티어는 거의 뭐 시장과 관계없는 종목이다, 이 정도면. 팔런티어는 그래서 쭉 가져가셔라. 이따가 말씀드렸던, 이따가란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인가요? 도널드 트럼프가 AI 기술 수출 촉진을 하는데 데이터 시스템과 AI 모델,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게 팔런티어입니다. 팔런티어는 그래서 트럼프가 AI 팔러 다닐 때마다 같이 다니면서 엔비디아랑 같이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영국 군대인가요? 거기에 이제 팔았다고 하던데, 경찰서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팔런티어는 뭐 쭉 가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셌던 종목 팔런티어. 만약에 종목이 나중에 눌리거나 이랬을 때 팔런티어도 여러분들 꼭 만약에 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너무 고민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 이때 여기 이제 빠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락하지 않고 이제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세다는 거죠. 이거 뭐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전고점 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얼마나 빨리 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여기서 만약 하락을 해준다. 그럼 감사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4월달 여기 보시면 이때네요. 애플은 많이 떨어졌었네요. 애플. 그러고 나서 올렸지만 애플 물론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도 어제죠. 밤에 4% 가까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하죠. 다른 종목들은 다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애플, 그 다음에 AMD 이런 종목들은 음봉으로 빠졌던 친구들은 아직까지 전고점 가지 못한 애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뭐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한번 전부 다 전고점 다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때 하락했을 때 양봉으로 하락했을 때 힘이 셌던 종목들이 역시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4월 달에 여기 양봉이었는데 전고점 뚫었죠. 그 다음에 SMR입니다. SMR도 뭐 물론 세지 않았지만 양봉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지만 사실 생각보다 이 대형주만큼 아닙니다. 왜냐하면 SMR 같은 종목들은 뭐 엔비디아나 그 다음에 오라클처럼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은 아니잖아요. 실적이 잘 나온 종목은 아니고 이건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의 소형 모듈 원자료가 퍼진다고 했을 때 그때 빛을 보는 종목이고 그거 아십니까? 이거 상용화가 안 됐어요.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적도 이게 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있지만 결국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돈이 시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이런 종목들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이런 건 샀다 팔았다 해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온큐 같은 양자 컴퓨터 4월 달에 양봉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엄청나게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이런 게 종목이 올라간다는 건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조비. 이거 같은 게 에어택시죠. 자, 4월 달에 양봉으로 한 다음에 역시나 조비 역시도 전고점 뚫고 올리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조비도 아직 이 5단계까지 있는데 5단계까지 에어택시가 아직 이거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지금 5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아직 통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돌아다니면 이제 전 세계 1위 첫 번째 회사가 될 겁니다. 조비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것도 매수한 종목이지만 만약이라도 먼 미래를 보고 나는 세계 1위 테슬라 같은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하락들 다 견디셔야 됩니다.
이런 하락들 다 견디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옛날에 테슬라도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견뎌서 만약이라도 5단계 인증 통과해가지고 이제 뭐 월스트리트인가요? 뉴욕인가? 뉴욕에서부터 공항까지, JFK 공항까지 에어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다. 그런다면 뭐 이 종목 뭐 차트 뭐 볼 필요 있겠으면 그냥 수직 상승하겠죠. 근데 만약 5단계 떨어진다. 그럼 다시 이거 견디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은 세다. 이유는 돈이 들어오고 있다. 나스닥에도.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아마존. 아마존도 이게 음봉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고점까지 갔다가 아직까지 여기를 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마존의 색다른 뭔가 이 뭐랄까 AI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마존도 좀 주주총회나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메타. 메타 이번에 안경 나온 거 괜찮긴 하던데. 자,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음봉으로 좀 빠졌죠. 그 다음에 정고점 뚫고 가긴 했지만 힘이 뭐 이렇게 엄청 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 다 양봉 가고 있는데 얘 혼자. 근데 이게 양봉은 이제 사실 빨간봉인데 녹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간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을 조금 바꿔야겠네요. 그 다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네. 어차피 이거 망할 수가 없거든요. 회사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맨날 이게 입이 헬스케어에 붙어가지고 그런 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망하기가 힘든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클 인터넷은 뭐 언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뭐 이리저리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봐야 될 텐데 서클 인터넷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요 서클 인터넷 그 다음에 피그마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올라오거든요. 다만 시간이 언제가 될지 쭉쭉 선순환 막 돌다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보면은 선순환 돌다가 더 이상 이제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잠깐 쉬는 타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은 대장주잖아요.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이 이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뭐 마지막에 거의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뭐 에어택시라든지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막 다 가고 나서 그때 이제 잠깐 쉰 타임에 이런 종목들 보통 한 번씩 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한번 갈 때가 되지 않았나? 피그마, 서클 인터넷 이런 것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당장 막 신규로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들이다.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야 AI가 결국에는 가다 보면은 AI로 제일 먼저 뭔가 빛을 볼 수 있는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AI로 물론 뭐 회사나 그 다음에 뭐 기업들도 이걸 토대로 뭐 효율성을 느끼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AI를 가지고 뭔가 이게 정말 되는 거였어?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인체 어떤 그런 AI 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거랑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봇 곧 이제 옵티머스가 나올 거라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데 옵티머스 머리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건 AI잖아요. 그럼 옵티머스 AI가 들어가면은 뭐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빨래 개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막 1억인가 2억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 2억짜리 사가지고 빨래기라고 하기엔 좀 돈이 아깝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AI를 토대로 헬스케어 같은 것들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좀 안 좋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JP모건. JP모건 월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은 이제 사실 하락을 했었어요. 하락을 했었지만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바람 타면서 JP모건과 골드만삭스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주보다 미국의 은행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드만삭스는 그래도 이때는 상승 전환했었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보통 지표니까요. 은행들이 올라갈 때 시장이 좋은 거고요. 은행들이 하락하면 시장이 안 좋은 거고 보통 이제 지표로 가장 크게 주도주랑 함께 나오는 것들이니까 나쁘지 않은데 굳이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 은행주를 살 거라면 그냥 ETF를 사는 게 낫지 않나. ETF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스닥 ETF, 뭐 S&P 500 ETF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골드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은 여기서 지금 4월달 비트코인은 별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제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의 이유를 뭐 고래들이 팔았다는 사람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연준에서 이런 말을 해서 좀 판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은 사실 너무 이슈와 너무 이유를 찾는 게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하락했으면 하락했다. 상승했다. 이거 이유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너도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로빈후드는 올랐습니다. 시장이 올라가고 증시가 올라가면 로빈후드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트코인 관련주로 굳이 산다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린 비트코인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미국 증시나 상승 이쪽으로 본다면은 로빈후드도 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빈후드 4월 달에 보시면 여기도 상승 전에 했었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들을 전부 다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 좀 하락을 했을 때 좀 상승 전환을 빨리 하거나 센 정보들이 있었으면은 이거 이번 다음 달 대장주 앞으로 뭐 다음 분기 대장주 이렇게 딱딱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전문 종목들이 다 좋은 모습 거의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게 대장주다 뭐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당장에 뭐 사고 싶어 이런 분들 조금 참으시고요. 눌림목에 들어가서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는 뭐라도 하나 조금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있다면 그나마 엔비디아는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시장이고 시장이 엔비디아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처음 영상으로 여러분 말씀드렸던 구글 그 이후로 너무 올랐어요. 이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갭 되기 전인가요? 이때인가? 하여튼 이때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올라버렸고 테슬라도 이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때 돌파하기 전에 사야 될 것 같은 데에서 올라가 버렸고 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겁니다 지금입니다 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인 말씀드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누르셔서 가지고 앞으로 자주 저랑 같이 미국 주식, 미국 증시, 뭐 ETF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